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9년 6월 1일 오후 3시 30분, 일본 도쿄 내리마구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노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집에 구급차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고자가 불러준 주소로 가보니까 그곳은 고급스러운 2층 양옥집이었는데요. 눈에 띄는 건 위치였는데 집은 동네에서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이 자동차가 겨우 한 대 통과할 정도의 도로가 전부였습니다. 저택의 규모와는 다르게 꽤나 접근이 불편한, 뭔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자 지어진 집 같았죠.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층 다다미 방 이불 위에 한 중년의 남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보였는데 오른쪽 목이 흉기로 깊게 찔려 있었고 가슴 그리고 등에도 수십 곳의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남자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진 흔적이었죠. 현장 곳곳에 낭자한 핏자국들은 이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해 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이 집 주인인 70대 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정말 깔끔한 자세로 경찰을 맞이했는데요. 자신의 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경찰이 놀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노인의 정체였는데 그는 일본 농림수산성 사무차관으로 일했던 구마자와 히데아키. 그 후 체코 일본 대사까지 역임한 뒤 현재는 은퇴 후에 조용히 노년을 보내던 인물이었습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의 집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그리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구마자와 H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근데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마자와 히데아키 가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히데아키는 1943년 일본 기우현에서 태어났고 그가 10살이 되던 해 가족들은 모두 도쿄로 이주를 했는데요. 히데아키의 아버지는 저명한 치과 의사였고 덕분에 집안은 점차 부를 쌓아갔습니다. 히데아키는 도쿄대에서 법학부를 졸업한 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1967년 농림수산성에 들어가 경제국장을 거쳤고 그 사이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아내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그녀의 집안 역시 사이타마현에서 꽤 유명한 자산가였습니다. 머지않아 둘 사이에서는 소중한 아들과 딸이 태어났고요. 고위 공무원 남편의 교양이 넘치는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자녀까지 부러울 것 없는 정말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숨진 구마자와 H로가 바로 이 집의 아들이자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들 H로가 6살이 되던 시점, 부모는 이때부터 H로의 학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덕에 H로는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근데 높은 성적과는 반대로 H로는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의 집안, 특히 아버지의 직업이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거예요. H로는 그 점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같은 반 동급생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친구들 모두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H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수업 도중 우리 아빠는 차관인데 만약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면 온 국민들이 슬퍼할걸? 이라는 좀 이 상황에 맞지 않은 발언을 하면서 대놓고 우월감을 드러냈던 거죠. 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들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결국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동급생들은 입을 모아 H로는 너무 이기적이고 이 상대방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스타일. 그것이 바로 H로의 캐릭터였습니다.
평판은 어느덧 학교 전체로 소문이 났고 결국 H로는 이지매를 당하게 돼요. 친구들의 따돌림과 은근한 괴롭힘 속에서 H로의 성격은 점점 더 어둡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 친구 대신 인터넷 세상에 몰두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자신의 SNS에 우리 아빠는 거물이다 라고 이런 글을 올리면서 집안의 재력과 명성을 과시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히데아키와 아내는 아들이 걱정돼서 결국 그를 데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때 H로는 발달장애의 일종인 아스파거 증후군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언어나 지능에는 문제가 딱히 없지만 사회적으로 주고받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특징이고 주로 사회성 결여, 공감 능력 상실 등으로 나타나죠. 자신의 어떤 말과 행동이 타인을 기분 나쁘게 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H로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동급생들이 자신을 괴롭힌 일을 전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H로는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화살은 애꿎은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또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이유가 어머니가 자신의 조립 로봇을 말투 없이 버렸다는 것. 강도는 점점 더 거세져서 한 번은 어머니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히데아키 측에서는 단 한 번의 신고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직자 집안 특성상 가정의 문제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H로의 문제적인 행동들은 부모의 허물이고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단지 치료만 잘 받으면 되겠지 하는 이 희망만 품을 뿐이었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H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히데아키는 아예 H로를 독립시켜버리는데 사실 말이 독립이지 집에서 내쫓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지원은 계속되었는데 그 덕분에 H로는 애니메이션 학원을 다니면서 캐릭터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관련 학위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아버지의 연줄로 병원에 취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회사마다 이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였는데 한 번은 이 상사를 칼로 찌른다고 협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아들을 말리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H로는 결국 2008년부터 무직으로 히키코모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산적인 활동을 일절하지 않았고 부모가 얻어준 아파트에서 부모의 돈에만 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히데아키도 관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퇴직금은 총 6천만 엔, 보면은 한 6억 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은퇴를 했지만 H로는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달 용돈으로 40만 엔, 하나로는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는데 300만 원 정도를 게임에 쏟아부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도 히데아키와 그의 아내는 이런 문제를 전혀 외부에 티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히데아키를 언제나 온화하고 신사적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부부는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산책을 했고 정원을 가꾸면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이들 부부에게는 H로 말고도 한 명의 자녀가 더 있었는데 바로 H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나 신상에 대해서는 딱히 알려진 바가 없어서 이웃들은 그저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홀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걸 봤다 정도로만 기억을 했습니다. 아들의 존재는 아예 모르는 이웃도 있었죠. 하지만 비운의 그림자가 곧 가족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오빠 히데아키가 히키코모리가 되었을 시점 여동생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집안이 집안이다 보니까 이 상대쪽 남자 역시도 못지않은 명문가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담이 오고 갈 무렵 이 상대쪽에서 히데아키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히키코모리의 중증 오타쿠인 친오빠. 이에 부담을 느낀 상대는 결혼을 취소하고 말았고 이 일로 여동생은 엄청난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동생 역시 오빠로부터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 분노와 절망은 정말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동생은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그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딸의 죽음으로 인해 집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 일로 큰 우울증에 걸렸고요. 이쯤 아버지 히데아키가 아들 에이치로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게 그럼에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방문하면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살펴보고 방도 직접 치워주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H로는 더욱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거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고 또 네 부모가 버는 돈보다 내가 더 많다, 가난하고 무능한 놈들 같은 트윗을 올리며 타인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44세의 중년이 된 H로 2019년 5월 25일의 어느 날 H로와 아파트 이웃들이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H로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가에 다시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결국 부모는 그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었습니다. 이때 히데아키는 H로에게 가벼운 꾸중을 하게 되는데 그러자 H로는 갑자기 아버지의 머리채를 잡아 식탁에 찢고 발로 차 쓰러뜨렸습니다. 히데아키는 당시 76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결국 부부가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나서야 폭력은 거두어졌는데요. 그 후 부부는 아들을 피해 2층에서만 생활했고 H로는 1층에 머물며 더욱더 게임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6월 1일 이날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은 H로를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학교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고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던지기 시작합니다. 놀란 부모가 2층에서 내려와서 그를 말렸지만 도통 말은 통하지 않았죠. 한바탕의 난동 후 H로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히데아키는 달랐어요.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0cm 길이의 시카를 꺼내 들고 아들 방으로 향합니다. H로는 평소처럼 이불 위에 앉아 컴퓨터 게임에 열중한 상태였습니다. 히데아키는 아들의 뒤로 다가갔고 아들의 목덜미에 조용히 칼을 꽂았습니다. 아들이 쓰러지고도 그는 몇 번 더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욕실에 가서 깨끗하게 피를 씻어내고 옷을 갈아입은 뒤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죠. 히데아키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죄를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해당할 것 같다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히데아키 방에는 쪽지가 발견되었는데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고 그 전에 아내에게 H로가 한 번 더 폭력을 쓰면 나도 해를 가할 거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죠. 전직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친아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모두들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점차 살해 동기가 드러남에 따라서 초점은 아들이 휘두른 가정폭력에 집중됩니다. 물론 죽은 자는 말은 없지만 실제로 히데아키 그리고 아내 몸 곳곳에 남아있던 멍들과 상처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몇 년 전 히데아키가 일본의 큰 만화축제에서 아들이 그린 그림을 판매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응원하고 지원해주고 싶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아들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본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폭행한 페류나가 아버지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 사건. 일각에서는 아버지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자업자득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는 분명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선택한 점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살인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중형이기 때문이죠.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2019년 12월 16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피고 히데아키에게는 징역 6년형이 선고되었는데 존속살인죄 치고는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아버지가 강한 사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살인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러나 아들이 워낙 심각한 폐륜아였고 부모를 학대하고 노후 자금을 가로채는 등 악질이었던 점이 판결에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고령이라 정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일에 열린 2심에서도 1심의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일명 8050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이건 80대 노부부가 50대 미혼 자녀의 생계를 뒷바라지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는 경기 침체와 함께 경제적 자립에 실패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히키코모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그들이 50대로 그리고 그 부모는 80대로 접어들어요. 즉 히키코모리 그리고 고령화라는 두 가지 사회 현상이 결합돼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령의 부모가 중년의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등 여러 문제들이 뒤따릅니다. 그치만 대부분 부모들은 이 사회적 체면을 이유로 외부의 상담이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 이 자식의 문제를 또 가족 간의 갈등을 바깥으로 꺼내 보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외부에 도와달라고 선뜻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한 지붕 아래 벌어지는 비극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